실제로 요즘 MZ세대 사이에서요. 꼭 필요한 것만 사고 불필요한 물건 구매는 자제하는 욜로가 아니라 요노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최근에 2030 사이에 요노족, You Only Need One이라고 하죠. 딱 필요한 한 가지만 소비한다라고 하는 요노족이 등장을 했는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에 새롭게 나타난 소비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사연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사연인즉 분명 큰 돈 쓰는 건 아닌데 네네. 아, 이상하게 저축할 돈이 없어요라고 하는 사연자님의 사연이었어요. 이런 사연자 많아요. 네. 네. 자, MZ 세대고요. 90년대 후반에 태어났는데 월급은 현재 290만 원이라고 합니다. 90년대 후반이면 능력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굉장히 나이가 어린데.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겨울맞이 패딩을 구매하셨네요. 작년엔 겨울이 없었나요? 상진 씨. 겨울이 올해 처음 찾아온 건 아니거든요. 상진 씨는 신발이 없으세요? 저는 네? 저는 진해예요. 제 별명이 진해예요. 진해. 아니, 신발을 많이. 근데 나는 이분 되게 귀여운 게 그냥 패딩 구매가 아니라 겨울맞이 패딩 구매, 겨울맞이 니트 되게, 주자, 겨울맞이 어구부츠. 아까 되게 미안한 말 쓰면서도 겨울을 굉장히 겨울맞이. 잘 엄청 맞이하시는데 아니 우리가 뭐라고 안 웃네요. 뭘 이렇게 겨울맞이 겨울을 많이 맞이했어. 괜히 미안해가지고. 아니 저는 사실 여기서 큰 지출 지금 아까 그 배달 음식 50만 원 있죠. 이거 나는 음식. 한 달에 배달 50만 원 시켜 먹는 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저도 솔직히 배달 음식이 지금 좀 찔리는 게 제가 과소비를 진짜 안 하는 게 유일하게 배달 음식을 좀 쓰는데 이게 한 끼 먹는데 요즘 막 2만 5천 원 막 이래요. 이걸 아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구멍이 커요. 근데 사실 그 네. 배달 음식 50만 원이라고 해서 네. 굉장히 좀 지적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분이 요리를 좀 잘 못해서 장보기 예산이 없고 오로지 50만 원으로 어떻게 보면 식비를 해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사실은 식비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되도록이면 물론 장보기로 조금 배달 예산을 줄이면야 당연히 좋겠지만 저는 뭐가 보이냐면 일단 290만 원이라는 소득 중에 유일하게 저축이라고 되어 있는 게 딱 하나가 보이는데 그게 적금 30만 원입니다. 야, 적금도 하네 그래도. 네, 적금 30만 원. 일단 머니 트레이너가 봤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지적을 하고 싶은 건요. 네네. 일단 소비와 저축의 비율에서 저축이 10%밖에 안 된다는 안 되죠. 점. 요것은 이게 조금 고쳐야 된다. 그럼 몇 퍼센트가 돼야 돼요? 뭐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데 지금 전세 대출이 60만 원이라고 한 걸 보면 네. 이분이 지금 부모님하고 같이 생활하는 게 아니라 독립 자취. 주거 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60만 원 정도면 거의 1억 5천만 원 정도의 전세자금 대출이 있다는 얘기인데 네네. 저는 이거는 조금 과다하다는 생각이 어. 들거든요. 소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필수재를 구입하는 거와 사치재를 구입하는 건데 필수재가 아니면 다 사치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통비, 식비, 주거비. 뭐좀 관리비 같은 예, 거. 이런 것들만 빼고 보니까 비중이 얼마냐? 네. 지금 50%가 넘습니다. 거봐. 좋습니다. 그러면 프리한 닥터 시청자분들께 똑똑한 저축 방법 네. 한 가지 추천을 해주십시오. 네, 제가 1년 전에 출연했을 때도 1억 모으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 1억 모으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를 굳이 하시려면 최소한 1억 정도 모은 상태에서 조금 더 금리형 저축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1억 모으기가 너무 좀 멀어요, 멀게 느껴져 이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1억을 5년, 6년에 모으는 사람이 첫 번째로 거쳐가야 할 베이스 캠프는 3년에 5천 만들기입니다. 5천. 그러니까 목표를 조금 세부적으로 쪼개보자. 올해는 자 1억 만들기 전에 일단 2년에 3년에 5천 베이스 캠프에 도달해보자. 뭐 이런 목표를 한번 해보는 그거는 것도 조금 좀 1억보다는 그죠. 훨씬 더 좀 부담이 적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방법이 중요한데 뭐 예적금으로 갑니까? 예적금이 가장 기본인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200만 원을 저축한다 그럴 때 200만 원을 적금을 드는 게 아니라 200만 원을 예금을 하고 다음 달에 또 200만 원 예금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명 풍차 돌리기다라고 얘기하는 매달 예금을 해서 1년 후부터 매달 205만 원, 207만 원, 208만 원 이런 식으로 만기의 금액이 계속 매달 나오도록 하는 방법. 굉장히 재밌지 않냐 네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금을 해서 매달 똑같은 금액을 타게 되면 매달 나오는 돈 중에 한 번은
신발 사야지 뭐 이렇게 어허. 생각하죠. 너무 사고 싶은 건 아, 하나 하고 싶어. 그 통장 중에 하나는 내가 이렇게까지 써야지. 모으는데 이렇게까지 모으는데 그렇죠. 내가 이거 하나 못 사는 데요. 솔직히. 내가 이거 하나 못하니까. 치팅 months 뭐 이런 거 하나 정해. 보상 심리, 보상 심리. 그래서 예금을 매달 하는 것보다는 딱 기간을 설정해서 1년 또는 2년 이렇게 적금을 하시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현명한 저축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적금이 아니라 예금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나요? 예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예비 자금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너무 많은 현금을 이자도 안 붙는 입출금 통장에 넣어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돈이 보이면은 기간으로 묶여 있지 않다 보니까 꺼내 쓰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쓰는 예비 자금 같은 경우는 월 소득의 3개월 이내 정도로만 관리를 하시고 나머지는 정기 예금 같은 것으로 묶어 놓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올해만큼은 투자를 꼭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꿀팁을 좀 알려주세요. 자, 올해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사실 세계 경제가 상당히 혼돈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최근에 상당히 자산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면 미국 주식 얘기하고 비트코인 얘기하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공포감이 들고 정말 불안해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올라간 가격의 자산 시장이지만 나는 지금이라도 불안감 때문에 안 되겠다,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섣부른 투자는 사실은 좀 자제하셔야 되고요. 4가지 조건에 부합이 된다면 투자를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4가지 조건이 뭐냐? 첫째, 나는 빚이 없다. 빚이 없네. 쉽지 않은데. 2번째, 내 집이 있다. 3번째, 경제활동 기간이 15년 이상 남아있다. 그다음에 4번째, 나는 투자 성향이 적극 투자형 이상이다. 이 4가지에 해당된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치솟고 높아진 자산 가격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해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 4가지의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좀 신중을 기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4가지 항목에 정말 뭐 운 좋게 다시 해당이 됐다라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어떤 투자 방법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부자와 일반인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일반인은 모이면 금 얘기, 비트코인 얘기, 달러 얘기만 합니다. 왜? 최근에 이 3가지가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부자는 금 얘기, 달러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 아무도 금 얘기, 달러 얘기 안 할 때 벌써 샀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자들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일단 무엇이 오르느냐의 관점보다는 무엇이 떨어지고 있느냐를 보는 데 관점을 두고 있죠. 그러니까 부자의 마인드는 결국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떨어지는 자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가장 안 좋은 게 상가주택이에요. 왜냐하면 상가주택은 공실률도 늘고 경매도 늘고 상당히 안 좋거든요. 자, 그런데 안 좋아진 시장이지만 안 좋아진 시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가격을 굉장히 낮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반대로 기회구나. 미래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축을 열심히 하면서 좀 실탄을 모았다가 좀 오히려 떨어지고 위기라고 생각하는 자산을 눈여겨보셔서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면 그게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2025년도에는 말이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3가지 중에 딱 한 가지만 빼고는 없애셔야 됩니다. 한 가지를 빼고 없애라. 그럼 두 휴식이요. 가지를 없애야 되는 거죠. 다 알겠는데 돈과 휴식은 알겠는데 이건 무슨 의미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 이걸 빼기는 좀 예, 이 자리에서 그렇죠. 빼기는 좀 그래서 이걸 저는 그럼 요거는 결혼 남기겠습니다. 요거 2개를 빼야 된다. 저는 휴식을 빼야 될 근데 것 같아요. 각각 뭘 의미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부터 제가 이 중에서 없애야 하는 것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버릴 것은 말이죠. 이게 돈이죠. 자, 그런데 이게 가짜 돈입니다. 가짜 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가짜 돈, 빚을 없애야 합니다. 자, 어려울 때는 말이죠. 무조건 빚부터 갚아야 합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문자를 은행에서 받았는데 제가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데 안 쓴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7.2%인 금리를 7.1%로 깎아주겠다. 금리가 이러면서 차이가 문자가 큰 차이가 없어요. 왔어요. 금리 높다. 그러니까 그래도 깎아준다는데 약간 혹하지. 그러죠. 신용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7%, 8% 빚이 있는데 그걸 안 갚고 다른 투자를 생각한다면 그게 올바른 수익이 날 가능성이 그러네요. 없습니다. 물론 뭐 근데 이제 갑자기 정말 그 얻어 걸린다 할지 정말 이게 뭔가 시대의 흐름을 잘 읽으면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 특히나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그렇죠. 블록체인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좀 전에 오상진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 정말 대박이 나는 경우 그거는 결국 정말 1000명 중에 4~5명인데 나머지의 사람들이 그 4~5명이 나에게도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게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빚만 갚아도 사실은 7~8% 정도 수익을 지금 얻고 있는 겁니다. 뒤집어 생각하면 그렇네. 그죠? 주식 투자는 그런 맹점이 있는 것 같아. 누가 벌었다는 얘기만 있잖아 사실. 네. 그 사람이 길게 보면은 계속 손해를 보다가 이걸로 한번 만회를 한 건 정도인데도 이걸로 이제 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네. 거야. 어찌 보면 우리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것 같아요. 뭔가 돈을 벌었다면 그건 듣고 싶은데 그러니까. 잘 안 돼서 이 얘기는 사실 흘려 듣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귀를 잘 열고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요즘은 사실은 뭐 빚이 아예 없는 분들은 찾기가 참 어렵잖아요. 혹시 어떤 빚은 괜찮고 어떤 거는 굉장히 빨리 갚아야 된다. 이런 구분이 있을까요? 자, 많은 분들이 그냥 뭐 급한 불대로 그냥 앞에 끄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예. 빚을 갚는데도 순서와 효과적인 방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내기 위해서 나의 부채 현황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선 부채명, 금융기간, 대출금액, 이자율, 그리고 기간, 어허. 그리고 내가 내는 이자나 원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적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고통스럽지만 저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나의 상황을 판단한다. 이게 인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맞아요. 거군요. 네, 네. 그렇죠. 이렇게 내 빚 상황을 정리해 두면 자, 두 번째로는 어떤 빚을 먼저 상환해야 되는지 그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대출에는 참고적으로 착한 대출이 있고 나쁜 대출이 있습니다. 자, 지금 사진 한번 보시면요. 네. 부채명이 있고 레버리지가 있고 낮은 이자율, 원금 보전. 그러니까 원금 보전이 되는 대출이냐 안 되는 대출이냐. 원금이. 뭐 예를 들면 주담대나 전세자금 대출이자는 일단 원금이 어디 날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뭐 낮은 이자율, 이자율이 높은지 낮은지. 근데 레버리지가 무슨 뜻인가요? 자, 레버리지는 자산 증식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빌려온 것이 네. 그냥 소비로 없어진 신용대출인지 아니면 어딘가 투자돼서 뭔가 나의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건지 어허.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서 부채 상환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된다. 어허. 자, 그렇다면 이제 가짜 돈, 인형, 결혼 사진 세 가지 중에서 2025년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다음으로 없애야 될 건 뭡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세계 5대 부자 아시죠? 베르나르 아르노,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워렌 버핏, 레리 앨리슨, 제프 베이조스. 뭐 많이 익히 들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분들이 이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쉬는 거? 결혼? 내가 보기 휴식일 것 같아. 그래, 휴식. 워커홀릭. 다 워커홀릭. 그렇죠. 안 쉬잖아요. 네. 자, 세계 5대 부자가 싫어하는 거는 바로 주말이라고 합니다. 주말이 제일 좋은데? 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 회사 가고 싶어. 뭐 일하고 싶어. 예를 들면 일요일 날 저녁에 네. 갑자기 내일 나가서 회사 가서 일할 생각에 가슴이 설레서 잠이 안 온다. 뭐 그런 이런 사람은 현상이 근데 거의 발생하면 없잖아. 좋겠는데 반대로 일요일 날 저녁만 되면 가슴이 답답하다. 또 뒷목이 뻣뻣하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어쨌든 아직까지는 약간 생계형 경제 활동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인데 정말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매우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로지 평일날은 힘들고 주말만 기다리는 라이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100시간을 일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자기가 즐겁지 않다면 절대 못하는 거거든요. 야, 근데 회사에서 이제 즐거운 일을 만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보시면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이 화가 나실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럼요. 직장에서 어떻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엄청 즐거우시죠, 이제? 네. 굉장히 지금 나는 일터에서 육아를 하니까 힘드니까 난 나오면 그나마 즐겁긴 한데 육아보단 일터야. 육아보단 일터지. 그렇게 생각하면 또 우리는 관점이 달라요. 그러네. 예.
여기 계신 우리 MC분들 같은 네. 경우는 2024년도에 내가 내 소득과 내 수준에 맞지 않는 좀 과소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실토를 해보신다면 과소비. 작년에 어떤 과소비들을 했었는지 하나씩 실토를 좀. 꼭 해야 되나요 여기서? 실토라는 말이 좀 그러면 자백. 네, 일단 저희 집의 과소비 담당자가 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한 5개월 정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네, 5개월 뭘 정도 하셨나요? 고민해서 이제 눈여겨보던 그 신발이 있었는데 신발? 네. 아 진짜?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야. 그래서 이게 너무 올라가니까 여기서는 내가 그래도 잡아야 되겠다. 왜냐? 왜 잡아요, 그걸? 내가 사면 아까 오르니까. 레버리지 효과라고. 근데 그거를 팔아서 돈이 됐어요? 혼나네. 집에 지금 창고에 먼지만 쌓여 있고? 지금 김소영 씨 따끔하게 혼나는 거 좀 잘 걸면 들으세요. 다행이지. 그 뒤로 약간 그 찬바람이 불면서 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것 공식을 잘 지켜야 합니다. 네. 자, 마지막 하나 남은 지금 결혼 사진이 나올 것 같은데 설마 가족을 잘 지켜라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가족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요. 네네. 자, 더 정확히는 행복을 잘 지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 행복 공식은 바로 원하는 것뿐에 가진 것입니다. 그거 맞다. 원하는 것뿐에 가진 것. 그러니까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분자값인 가진 것은 어떻게 돼야 되죠? 지금 현재 늘어나야 되는 거. 네네. 커져야 되는 거. 그러면 분모값인 원하는 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줄어야죠. 근데 사실은 줄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준다는 표현보다는 너무 불필요하게 빨리 안 커지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기대치가 높아지게 되면 결국은 아무리 가진 게 많아지더라도 우리는 생각보다 행복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그 아까 저 공식에다가 한번 대봤어요. 저는 사실은 원하는 것은 제가 사실 이제 결혼하고 싶어서 남편을 원했지만 가진 것은 남편과 아이들을 가져서 사실 저는 이제 행복을 분자값이 훨씬 네, 크네. 분자값이 커요. 그래서 이미 저는 옛날보다 많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예. 했는데 그 생각의 차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원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건물주야. 근데 가진 거 건물이 없잖아요. 그럼 불행하잖아요. 맞아. 예를 들면 그 원하는 이재 씨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네. 정확하게 이 공식을 설명해 주신 그래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계속 이게 지금 뭐냐면 했어요. 네. 지금 생각하기에 따라서 네.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분자값에 놓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초라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 씨가 내가 갖고 있는 게 뭐지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